네, 반갑습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7장인데요. 이 데이터를 리스트와 튜플로 묶고 보자라는 주제로 리스트와 튜플이라고 하는 조금 고급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조금 복잡한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데이터 과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데이터 한 개 처리하려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막 복잡한 처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자료 구조가 바로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그리고 튜플, 집합, 이런 자료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한 개만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하이트는 178.9 해서 여러분 친구들의 키를 저장한다고 칩시다. 자, 친구가 한 명이면 178.9를 저장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변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이트 1, 하이트 2, 하이트 3, 하이트 4, 하이트 5와 같이 5명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데이터가 어마하게 많아요. 사람이 이와 같이 많아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변수도 계속해서 무한히 많이, 그죠? 필요할 때마다 많은 변수를 만들어 보는 그런 방법이 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이츠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쓰고 큰 괄호를 쓴 다음에 큰 괄호 안에다가 여러 개의 변수 이름을 쭉쭉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많아졌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추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요런 형태의 자료형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반복문 할 때도 잠깐 배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하이츠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봤더니 여러 개의 값들이 저장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개별 변수로 표현된 이런 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조금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와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에 데이터를 보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관된 리스트의 개별 데이터를 하나하나 읽어오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인덱스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번호가 있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친구들의 반 번호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height 이꼴 이와 같이 자료 값들을 적어주고요. 이 자료 값들을 심표로 구분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이츠를 한번 출력해 봤더니 이런 자료 값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이츠에 있는 이 자료 값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0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178.9가 나오겠죠, 그죠? 만일에 두 번째 원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싶을 때는요, 하이츠에 1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173.5 바로 이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BTS를 좋아한다 그러면 BTS 멤버 중에 B 네, 정국 그 다음에 네, 지민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의 이름을 적어둘 수 있겠죠, 그죠? 참고로 제가 사는 동네가 정국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멤버의 같은 동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멤버를 선언해주고 BTS 출력해보면 이제 이와 같이 멤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만일에 이제 빈 BTS 멤버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빈 괄호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봤을 때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느끼죠? 여기에 멤버가 빠졌는데 계속 멤버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bts.append 해가지고요, rm 요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멤버를 이와 같이 채워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리스트의 장점이에요. 새로운 멤버를 추가, 삭제,
교체 이런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네, 요런 어떤 기능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append라는 메소드를 썼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플러스를 하고 큰 괄호 rm 요런 식으로 하나의 멤버만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더하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rm 멤버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range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range가 뭐라고 했죠? 시퀀스인데 어떤 숫자 열을 생성해내는 그런 시퀀스 자료형이다 배웠잖아요. 그럼 이 range에다가 리스트를 감싸버리면 range 5를 했을 때 0부터 4까지의 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range 0하고 쉼표를 하고 5를 하면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0, 쉼표 5, 쉼표 1을 하게 되면요 0부터 4까지를 만들어줍니다. 즉 이 세 개는 동일한 표현식이에요. 그 이유는 range의 첫 번째 값이 디폴트로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이 디폴트로 1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디폴트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되는 값을 2씩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1하고 5를 한 다음에 2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1 다음에 2, 0 다음에 1이 아니고 2가 만들어지고요. 2 다음에 3이 아닌 4가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고요. 만일에 2와 5를 넣게 되면요 2를 만든 다음에 3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4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숫자 값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5가 있을 때 항상 5-1까지의 연속된 수를 생성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BTS 멤버가 3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BTS 이꼴 BTS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RM이라고 쓰고요. 엔터키를 치고 BTS 멤버를 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RM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 range 해가지고요 5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1부터 4까지 값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고요. 여기에 디폴트 값 0을 줘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인자 1을 줘도 그 결과가 동일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2를 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생성되는 값이 0, 2, 4가 되고요. 레인지 값에 2하고 5를 주게 되면 2, 3, 4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0에서 100 미만의 짝수값만 모두 생성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0부터 98 사이의 모든 짝수를 출력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홀수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것만 고쳐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range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좋은 함수가 리스트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곱셈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는 0, 1, 2 해가지고 3개의 멤버를 갖고 있는 리스트인데요. 여기다 곱하기 3을 하잖아요. 그러면 3개의 멤버가 3회 반복되어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에는 012, 012, 012가 되는 거죠. 만일에 4를 하게 되면요 미스테리는 012, 012, 012, 012 해가 4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리스트는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 강력한 리스트보다 훨씬 강력한 숫자를 생성하고 합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numpy라는 건데 요거는 2부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리스트는요 두 리스트를 합치는 연산 뿐만 아니라 어떤 멤버가 여기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산도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게 in이라고 하는 명령이죠. 여기 봤더니 B가 BTS 있죠. 그러면 true가 되고요. 만일에 B not in BTS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false가 되죠. 그래서 false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 이번에는 BTS가 아니고 지수, 제니, 리사, 로제라고 하는 멤버를 가지는 이런 걸그룹에 대해서, 그렇죠? 블랙핑크의 멤버를 확인하는 그런 연산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3개의 과일을 입력받아가 리스트에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일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요게 있으면 이 과일은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리스트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append 메소드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멤버가 어떤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때는 in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if문과 else문을 쓰면 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리스트의 어떤 사용법인데,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같은 자료형을 한 군데 모아두는 걸 선호해서 이와 같은 거를 권장하진 않는데, 뒤에 이제 딕셔너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로 요걸 한번 도입해 봤는데요. 김이라는 학생이 있고 키가 있습니다. 박이라는 학생이 있고 키가 있고요. 리라고 하는 학생이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리스트가 있는데, 그러면 요 리스트에서 내가 사람의 이름만 추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덱싱을 해야 되겠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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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인덱스가 아까 살펴봤지만 0이었고 얘가 2였고 얘가 4였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덱싱을 하게 되면요, 김, 박, 리라고 해서 요 정도도만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S 리스트 1과 S 리스트 2라고 하는 어떤 자료형의 타입이 뭐냐라고 해보면 리스트 타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즉 학생들의 이름과 키를 묶어 가지고, 그죠? 하나의 리스트를 만드는 다음에 요거를 리스트의 멤버가 되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은요, S 리스트 2의 첫 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죠? 얘는요, S 리스트 2의 두 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죠? 얘는 세 번째 리스트가 되겠죠. 그죠? 자, 요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리스트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내장 함수인 len, max, min, sum 이렇게 호출을 해주게 되면요, 리스트의 길이, 리스트의 최대값, 리스트의 항목 중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리스트 항목의 합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sum이라는 이 내장 함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장 함수와 중복되는 여러분들의 식별자를 만들게 되면 sum equal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식별자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sum 괄호 열고 nlist를 호출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식별자가 정수니까 정수 sum에다가 괄호 열고 nlist를 넣어줬죠. 그러면 컴퓨터는 해석을 못해서 에러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장 함수의 이름을 식별자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할 때는 sum에다가 나누기 len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값을 여러 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 n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0이 아닌 원소가 하나라도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n 리스트 있잖아요. 여기에 0이 아닌 원소가 한 개라도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얘는 true를 출력하고요. 만일에 여기에 있는 n 리스트 대신에 a 리스트를 여기에 넣게 되면요, 0과 빈 문자열을 가진 요 a 리스트를 여기 넣어서 테스트 하겠죠. 그런데 0은 당연히 0이죠. 그러면 공백은요? 공백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료값이 없기 때문에 0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원소가 하나라도 있느냐 물어봤더니 false, 모두 다 0이야 라는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랩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인덱스입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데이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가 필요하죠. 요거를 인덱스 핑그라고 하는데, 요 인덱스 무엇을 지칭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레터스가 있을 때
레터스의 제로는 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요. 인덱스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 이어서 레터스 1, 레터스 2를 하게 되면요. 이 인덱스가 지칭하는 게 각각 B, 각각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접근할 적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음수 인덱스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어요. 인덱스는 이와 같이 0과 양수를 쓸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음수 인덱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값이 작아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가 여기 있는 6개의 레터스 원소를 지칭하는 음수 인덱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이 BTS 멤버가 7명이 있을 경우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BTS 멤버의 길이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요. 제일 뒤쪽에 있는 인덱스 6에 해당되는 지민이라고 하는 멤버를 우리가 읽어올 수 있는데 이 똑같은 명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BTS 마이너스 1을 해도 역시 지민이라고 하는 멤버를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in과 max를 써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앞에 오는 게 min이고요. 가장 뒤에 오는 v가 max 값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트를 자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빵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먹잖아요. 먹기 좋게, 그죠? 예를 들어서 A부터 F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 값만 내가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작 인덱스 2를 주고요. 여기 5가 있죠. 5는 마지막 인덱스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리느냐 하면은 5-1, 즉 인덱스 4까지 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C와 D와 E를 얻을 수 있죠. 주의하실 점 이거예요. 항상 5가 나오기 직전에, 즉 슬라이싱을 할 때 마지막 범위 값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인덱스까지 잘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2 콜론 5를 하게 되면요. 2, 3, 4에 해당되는 CDE가 추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첫 인덱스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때 첫 인덱스가 생략되잖아요. 그럼 디폴트 값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레터스 0 콜론 3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덱스를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냐? 마지막까지 모두 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인덱스 3에 해당되는 D부터 E, F, 즉 마지막까지를 모두 다 가져오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 콜론만 있으면 리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싹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해주게 되면요. 리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죠. 이때 스텝 값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칸씩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A를 가져온 다음에 C를 가져오고 E를 가져오는 그 결과가 바로 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값으로 음수 1을 주게 되면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원소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소를 역순으로 늘어놓기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도전 문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리스트를 한번 익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랩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에 관해서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7장 1강 강의를 마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